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금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금 투자 쪽으로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 혹시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갖고 있는 투자금, 그러니까 금이랑 은에 투자된 거는 제가 오늘 온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세봤거든요. 한 대략 1억 조금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체 재산 중에 좀 어느 정도를 좀 거기 금과 은에 투자하고 계신 건지? 한 90% 이상? 예. 거의 예, 금과 은에 인생을 다 예,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어떤 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여기 이제 출근해서 이제 매장 업무도 보고 사무실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사무실 가려고 예, 왔습니다. 그럼 저희 사무실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가시죠. 가시죠. 네. 투자를 좀 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해요. 제가 완전 어릴 적부터 막 금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한 6년 전에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주식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다가 어느 날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막 경제위기 온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제위기 오면 내가 뭘 사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금. 이게 안전자산 하면 이 두 가지가 보통 많이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는 이렇게 어려운 게 없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금은 뭘까? 예, 금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막 블로그도 찾아보고, 예, 뭐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진짜 재밌는 게 금이라는 자산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약간 통념적으로 알려진 그런 금에 대한 정보들이 실제로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연구하고 싶다, 더 분석하고 싶다 해서 금에 대해서 막 해외 논문도 거의 100편 넘게 읽었고, 이제 해외 자료나 책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읽으면서 직접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깨달은 게, 지금은 경제위기가 와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금의 사이클이 시작됐구나 라는 걸 2019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에 투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금 투자라고 하면은 비용적으로도 많이 이제 처음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쵸. 왜냐면 뭐 제가 투자했던 당시만 해도 그래도 금이 좀 쌌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도는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저는 2019년 초부터 이제 금 투자할 때가 다가온다 생각을 해서 그냥 열심히 알바해서 거의 한 60%에서 70%를 다 저축해서, 예, 대학생 때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실물을 사기 시작했는데, 근데 20만 원이 크다고 보면 크지만, 뭐 지금은 이제 거의 한 50만 원에 육박해서 크다고 보면 크지만, 근데 예, 보통 투자를 하면 그래도 50만 원 이상은 보통 투자를 하니까 그래도 그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실물 말고도 뭐 ETF나 뭐 KRX 금시장 이런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 이용하면 뭐 적게는 진짜 몇천 원부터 많게는 뭐 아무리 많아봤자 몇만 원 수준이면 금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여긴가요? 네,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지금 운영하시는 사무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막 금이 많거나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현장에. 네, 저희가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금은 대형금고에 다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왜냐면 도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금을 사기만 하고 잘 안 세보거든요. 여기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까지 구매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는 그냥 금이고요. 예, 금이라는 게 결국엔 순도랑 중량만 똑같으면 거의 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는 금이고, 이렇게는 은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수를 한번 세봤었는데 실버바 23kg, 그래서 실버 코인들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24kg 정도가 되거든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1kg당 요즘 거래되는 게 한 1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대략 3,500. 여기가 3,500만 원이고요. 이게 금이 얘가 다 10돈짜리고 제가 셌을 때 총 114돈이었거든요. 5,870만 원. 네, 5,870만 원. 두 개 더하면 한 9,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9,000 합쳐서 이제 9,400만 원 정도. 와, 이거 한번 무게 좀 들어봐도 돼요, 이거? 네네, 그럼요. 잠시만요. 네. 무겁다. 네. 와, 실버바 한번 이거 들어보시겠어요? 무겁네요. 실버바가 좀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몇 킬로짜리인가요? 1kg입니다. 오우! 안 들려. 자석 붙은 것 같아. 자석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묵직하죠, 진짜. 너무 무거워. 네. 이제 은이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것보다 그 무게가 더 커서 사람들이 1kg 할 때 이런 거 실버바 처음 사시는 분들 이렇게 잡아요. 되게 막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괴 말고 뭐 반지나 뭐 주물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녹여서 바로 나오는 것들도 요즘 많은데 네. 이렇게 좀 금괴 형식, 금바 형식으로 조금 가지고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주물금도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주물금이라고 해요. 주물금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예, 그 주물이라는 틀에 네. 그냥 금을 부어서 그냥 굳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골드바를 만들려면은 얇게 펴가지고 특정한 틀에 이렇게 막 찍어내고 뭐 그걸 이제 프레스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막 각인도 입히고 여러 가지 가공 공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골드바는 아무래도 원래 순수한 금가 플러스 가공비까지 붙어서 조금 더 비싼 금액에 판매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물금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금을 녹여서 들이붓기만 한 게 끝이니까 가공료라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살 때 가장 저렴한 금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 주물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처럼 중개 거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을 사고 파는 방식일 때 그냥 뭐 금은방에서 사서 금은방에 판다던가 이런 방식일 땐 공인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면 당연히 얘보단 얘가 더 공인비가 높고 얘보단 좀 더 이쁘게 모양을 낸 이런 것들이 공인비가 많겠죠. 근데 나중에 팔 때 값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얘는 가격이 얘보다 더 떨어져요. 얘 순도가 얘보다 조금 더 낮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에 그러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무엇이냐라고 치면은 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저는 왜 이런 걸 샀느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예뻐서 샀고요. 조금 더 가공료가 들는 건 맞는데 예뻐서 샀고 두 번째는 나중에 또 중개거래로 판다고 하면 내가 살 때 팔 때 뭐 그 정도 가격 차이는 다 괜찮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 순도가 의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도장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마크는 전문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순도가 99.9% 이상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마크를 꽝 찍어줍니다. 이 마크가 찍혀 있다는 건 순도도 정확하고 중량도 정확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업계에서도 저희 업자들끼리도 같이 거래를 하잖아요. 할 때 이 금을 이제 뭐 무게 정도만 재보고 뒤에나 앞에 이런 이제 마크가 있으면 믿어주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은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은도 금만큼 네. 투자 가치가 있는 건가요?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이제 겹쳐서 보면은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오를 때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근데 은의 특징이 뭐냐면 금이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은이요? 네, 보통 뭐 금이 한 10배 올랐다. 그럼 은은 뭐 20배 오를 만큼 우리가 그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대형주 갈 때 소형주 더 간다. 뭐 이런 말 있고 그 막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금이 오를 때 은이 더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일단 이게 기본적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서
은이 엄청나게 큰 포텐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은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 말은 지금 뭐 인공지능이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5G다 하면서 점점 더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은이 원래도 전기전자 공학에서 필수제에 가까운데 근데 이전에는 은이 너무 비싸요. 금에 비해선 싼데 구리에 비해선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로 어떻게든 대체했던 게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원소가 되어서 그래서 은의 산업 수요가 이미 재작년부터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 최고치의 수요량이 매년 갱신되고 있어요. 수요는 막 폭발하는데 그러면 공급은 이 측면으로 볼 때 금광이 되게 안 좋거든요. 왜요? 더 이상 캘 은이 없어요. 아, 그럼 금만큼 은도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은도 귀금속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지구상의 은은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금과 마찬가지로 은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금은 빅뱅이 일어나야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우주가 다시 태어나야 금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은은 한정돼 있고 이게 은이 대략 한 20년도 안 남았어요. 고갈되기까지.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것 때문에 채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미 좀 캐기 쉬운 금이나 은은 다 캤거든요. 이제 캐려면 막 저기 땅굴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마저도 막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공급은 쭉쭉 떨어지는데 수요는 계속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은의 재고량이 각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인 이제 뭐 뉴욕 상품 거래소라던가 아니면 런던 이제 금 시장이라던가 이런 데는 재고량이 진짜 미친 듯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저는 은의 엄청난 폭발 그런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은이 네. 급락이 훨씬 더 이렇게 큰 이유는 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에 비해 은 시장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작아요. 예, 그 말은 즉 조금만 큰 돈이 들어와도 은 시장이 확 변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금은 전체 수요의 한 10% 정도밖에 산업 수요로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또 산업 수요로 쓰이다 보니까 금이랑 은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시기에는 또 이제 은의 어떤 수요적인 측면이 밀고 들어왔을 때 산업 수요는 막 크게 늘거나 크게 줄거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투자 수요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 예, 여기서 이제 은 가격이 폭발하게 되는. 그래서 막 1970년대 보면 은 가격이 막 30배가 넘게 오르거든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은 가격은 한 번 오를 때 적게는 10배에서 뭐 많게는 30배가 넘게 상승하는 그런 한 번 사이클이 올 때 그 정도가 오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201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총 10년의 기간 동안 보통 금이랑 은이 오르는데 이제 딱 절반 왔고 나머지 절반 동안 은의 엄청난 상승이 좀 기대된다 생각해서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이렇게 은만 갖고 있었어요. 예, 저는 나중에 이 금도 나중에 다 팔고 싹 다 은으로 갈아탈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은 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런 안전자산의 측면에서 금을 일부 보유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좀 나눠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 나중에는 전 다 은으로 갈아탈 만큼 은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